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법의 일반적인 강의 자료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반괄호 1번 법의 개념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의 규범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책에 있는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얘기를 마지막에 좀 할게요. 자, 양괄호 1번의 사회규범. 자,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말로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을 글로 적어서 남기는 것, 이게 고대 사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잖아요. 아까 제가 뭐 영국이나 미국처럼 뭐 불문법 뭐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불문법 그러니까 조문이 없이 내려오는 그런 법률도 있다고 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글로 다 남겨놓죠. 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은 이렇게 됐다. 다 글로 다 차곡차곡 보관을 하죠. 그렇게 돼야 찾아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법의 성격을 자 정의할 수가 있고, 자, 인간은 공동생활에서 충돌과 대립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질서 유지의 약속이 법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는 나하고 너하고 네가 같이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질서 유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요새 뭐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8월 초입니다. 자, 8월 초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게 뭐냐? 뭐 흉기를 가지고 묻지마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뭐 죽일 거다, 해칠 거다. 여러분, 이게 질서잖아요. 질서를 아주 심하게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이 질서는 법에서도 중요하고, 이게 교육기관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질서 유지예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좀 아시잖아요. 사회화 과정이잖아요. 학교라는 조직에 들어오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질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뭐 우리가 어린이들 보면은, 특히 유아들 보면 막 뛰어다니고 막 뭐 시끄럽게 하고,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선임자,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경험한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죠.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이게 질서거든요. 자, 이 질서를 그런데 몸으로만 경험을 하면은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다 글로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아니, 그 예를 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야, 나 저거 하나만 주면 내가 뭐 10,000원을 주겠다. 자, 하나 줬는데, 하나 받았어요.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물건을 보니까, 이게 뭔가 품질이 너무 안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거 분명히 10,000원, 말로 거래를 해서,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하죠. 내가 그것을 가질 때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받았는데 10,000원을 줬는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품질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등품질로 되어 있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중등품질입니다. 중간품질, 상중하의 중품질로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다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죠. 이 규범이에요. 이게 규범입니다. 자, 그리고 도덕과 종교 관습이 있는데, 관습은 생각보다 상당히 막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것이 관습이죠. 그런데 그대로 안 하면 좀 이제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종교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 안에서도 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 자체가 법인 국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슬람 계열의 국가들이죠. 코란이라는 그 어떤 종교의 그 가르침이 전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교가 있는 경우, 어떤 나라의 헌법에 우리나라의 국교는 무슨 교다라고 딱 정해버리면, 그때는 종교가 법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도덕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사회규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행위규범이요. 자, 사회 구성원들의 일탈 행위를 막는 규범. 좋죠. 일탈 행위를 막는 규범 좋아요. 자, 이거,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규제죠. 우리가 행정학, 정책학,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규제. 자, 하지 마, 금지, 여기까지만 해, 다 규제죠.
이게 행위규범입니다. 가장 강력한 행위규범은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거. 자, 집합금지 명령. 아주 강력하죠. 사실상 집합금지 명령은 우리가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사람의 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만만치 않은 규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위규범이에요. 야, 모이지 마라. 못 모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거는 신체의 자유를 상당히 구속시키는 거죠. 제가 잘 넘어갔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 잘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또 행위규범 또 이 민법 얘기가 또 나와요. 자, 표현되지 않으면 문제를 삼지 않는다. 자, 표현주의예요. 나는 제 머릿속에 아주 이상한 생각, 불건전한 생각, 뭐 괜히 이거 단어 얘기했다가 유튜브에 못 올려요. 이 영상 또 유튜브에 제 언어를 유튜브도 검열을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괜히 또 말했다가 예로 든다고 말했다가 또 잘못되면 영상 못 올리니까 머릿속에 하여튼 이 엄청나게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자유죠. 자,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는 진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보통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 자, 괜히 제가 말로 했다가 유튜브 못 올리니까 그 예를 못 들어드립니다. 자, 원칙적으로 문제 삼잖아요. 표현주의예요. 민법에도 이거 정확해요.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법이 질서이기 때문에 외부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법규범입니다. 맞아요. 내가 말을 하든지, 자, 내가 손짓 발짓을 하든지 표현이 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영역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행위규범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괜히 반사회적인 이야기나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가 딱 멈춰요. 이게 좀 유튜브라는 엄청난 영상 플랫폼이 이 사람들의 이 말과 행동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저도 이제 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은 자동적으로 제 영상 바로 아래 질병관리청 코로나 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자막 같은 게 딱 붙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더 얘기를 못 드립니다. 자, 그다음 3번 강제규범. 자, 이 말을 참 어렵게 해서 그래요. 자, 국가가 유일하게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합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하죠. 공권력 하면 보통 뭐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공적인 권력을 국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자, 강제력. 자, 하지 마. 해. 이런 거요. 우리나라 헌법에 뭐가 있습니까? 자, 납세의 의무. 세금 내야 되죠. 자, 병역의 의무. 병역. 자, 우리나라 아직까지 징병제 국가입니다. 징병 되어야죠. 강제력이요. 이거만큼의 강제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엄청난 강제력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강제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권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죠? 자, 법이라는 게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가가 보통 누군가에 주는 거예요. 자, 지원해주자, 지능 일으키자, 발전 뭐 이런 거 다 주는 거예요. 단 그 와중에 얼마나 줄지 얼마나 덜 줄지는 아주 빽빽하게 조문에 다 적혀져 있죠. 왜 쟤는 많이 주고 왜 쟤는 적게 주냐? 강제력이에요. 강제력. 얘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얘는 지원해주면 안 되는 대상이고 강제력이라고요. 자, 이게 바로 강제규범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을 행동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쟤는 지금 사실 욕을 엄청 먹고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막상 처벌 대상이 아니래요. 그럼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제 주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의 영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직규범이요. 일정한 조직이 존재해야 된다. 맞죠? 자, 일정한 조직이 존재를 한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도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뭘 한다.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 한두 명, 세네 명 조직, 또는 내가 혼자서라도 누군가 협업을 하잖아요. 조직. 사회복지관 100% 조직이죠. 무슨 센터 100% 조직이에요. 그럼 이 조직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정부에서 보통 얘기를 해주죠. 그게 바로 조직의 권한과 규정하는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모든 법을 말합니다. 지금 이 강의 자료에 국회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사회복지에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조직에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그 조직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법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그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이 한 290만 정도 됩니다. 290만 명의 대학생들한테 국가장학금을 어떻게 줄 거냐? 일반 공무원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공공기관이죠. 설립해서 너희가 대학교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라. 대출을 해줘라. 조직규범입니다. 방금 말한 게요. 그 다음 5번째, 문화규범. 법은 사람들이 만든 양식이다 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법은 보편적,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면서도 시대가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법 중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법은 있는데 기능을 못 해버리는 법들이 있어요. 법은 있는데 사람들이 대놓고 그런가 보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말만 그렇고 아니야, 안 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화규범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독특한 문화가 있듯이 법의 문화도 당연히 독특한 면이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문화규범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라는 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형법에는 사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의 헌법은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3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은 사형이라는 단어가 형법에 있는데 프랑스는 헌법에 사형제도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모르잖아요. 설명을 안 들으면. 왜? 그 나라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고조선 때부터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고조선 8조법이에요. 사형이 있어요.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는요. 근데 프랑스 예전에 단두대, 이거 왜 이렇게 사람 목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왜 없었겠어요? 엄청났죠. 근데 갑자기 왜 프랑스 헌법에는 사형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게 문화규범입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 6번 재판규범. 판결을 제시해주는 규범이다. 기준이죠, 기준. 재판의 기준. 판사의 기준이죠. 참고하는 것. 보통 판례. 그 다음에 학설. 아주 유명한 어떤 법학자들의 학설 같은 게 이제 중요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의 사례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이 재판규범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에요. 소송의 절차를 알려주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이 사회복지법에서는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